화성.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붉은 빛이 돌며 내부는 마치 사막처럼 생긴 지구와 붙어있는 행성입니다. 현재의 지구를 제외하면 태양계 내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았던 행성이고, 물의 존재가 확인되어 인류의 우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행성입니다. 화성 표면에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과거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 온도 수치가 지구의 남극 수준으로 낮으며 대기도 희박하고 자기장도 없기에 고등 생명체가 살기에는 여전히 혹독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허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화성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간이 화성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화성, 태양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행성에 일론 머스크보다 코리아맨이 먼저 가봅니다. 이미 자생 슈트로 여러 행성을 다녀온 코리아맨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화성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화성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이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며 밀도는 지구의 약 3분의 1 정도의 작은 행성이죠.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약 5,600만 킬로미터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만약 나사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편도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여행은 왕복 2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생 슈트는 이러한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봅니다. 화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주황빛의 행성이 어떻게 보면 마치 목성과도 조금은 비슷해 보입니다. 화성의 표면은 지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 화성의 도로를 개설한다면 자동차로 몇 주 안에 화성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지구와 같은 고체 표면이 존재합니다. 사진으로만 화성을 보았지 안의 내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니 지구의 달과 같은 화성의 위성 2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일명 포보스와 데이모스인데 크기는 각각 지름 27km, 16km로서 타원체 모양을 한 위성입니다. 작은 위성도 화성 근처를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화성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첫 번째 위치, 화성 대기 외권에 도착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보다 짙은 정도의 대기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계속 우주와 같이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위치입니다. 빠르게 아래로 더 내려가 봅니다. 두 번째 위치, 화성 대기 상층부에 도착합니다. 이 부분부터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급상승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코리아맨 눈앞에 녹색 대기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멋진 녹색 대기광은 태양풍에서 나온 하전 입자가 대기권 상층부 입자와 충돌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워낙 낮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화성이기에 태양풍에 의하여 기체들은 곧 이곳에서 산란되어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광경입니다. 좀 더 아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대기권 중층부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제트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트기류는 빠르고 좁은 공기의 흐름인데 구불구불한 바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풍속 3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코리아맨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인간은 이곳에서부터 바람과 한몸이 되어 저 세상으로 떠밀려 갔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대기권 하층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것은 뿌연 주황색 먼지들만이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떨어진 다른 대기층보다 비교적 따뜻한 구역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먼지들은 지구에서 미세먼지를 분류하는 기준에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뿌연 공간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이 화성의 대기권의 평균 기압은 지구의 기압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구의 약 0.005% 채 되지 않습니다. 맨몸 인간이 이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낮은 기압으로 인해 가스가 팽창,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인 편두통이 발생될 겁니다. 화성의 대기는 96% 정도가 이산화탄소로서 산소가 없기에 특수 슈트가 없인 인간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지표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5번째 위치, 화성의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이 지표면은 마치 사막과도 같은 느낌이며 평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곳입니다. 또한 엄청난 크기의 협곡이 보입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도 큰 일명 마리너 협곡입니다. 이 마리너 협곡은 미국 대륙 정도의 넓이로서 커다란 호수였던 곳이 메마르면서 계곡 같은 지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계곡이 형성되려면 지구 아마존 물의 양보다 약 200배 정도의 물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화성의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최저 영하 125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추운 행성입니다. 또한 화성에는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95% 이상의 이산화탄소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소가 없고 낮은 기압 탓에 코리아맨이 헬멧을 벗는다면 얼굴은 액체처럼 끓어오를 겁니다. 모양은 지구의 육지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 표면, 바다가 얼어붙은 것 같은 조금의 빙판도 존재합니다. 아마 얕고 거대한 바다가 화성에 존재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붉은 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 화성에서는 푸른색의 하늘은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황색 하늘만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간혹 푸른색의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갑자기 멀리서 엄청난 먼지 폭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 3년의 주기로 먼지 폭풍이 치는 화성인데 하필 딱 오늘이 3년째 주기였습니다. 코리아맨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모래의 폭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 목성 여행 때나 폭풍을 잠깐 만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코리아맨은 오늘은 폭풍과 맞서지 않고 도망갈 예정입니다. 빠르게 도망가 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행성 여행이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즐비한 행성이었지만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는 결과에 조금은 실망도 합니다. 달려 도망가는 코리아맨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도와줘. 모래를 먹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우주여행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쉰 코리아맨입니다. 모래먼지가 정말 심한가 봅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 말하는 코리아맨을 뒤로하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화성여행엔 방독면 챙깁시다.